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도반님이 오셔가지고 유마경 전에 한번 도반님하고 얘기 나눠 보면서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 먼저 얘기를?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그런 경계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네. 제가 그러면 좋을까?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네. 그 정도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요새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떠신데요, 마음이?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신데요? 그냥 보는 게 살짝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그 이상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 달라졌죠? 이전하고 좀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말씀해 보실래요? 전에는 이런 게 다 있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지금 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 아니다. 네. 실제가 아니구나. 네. 그때는 이게 다 가짜인 줄은 확실히 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 가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밴드로 하고 있어요. 네. 본문 들으면서 이제 이 지금 상태하고 맞춰서 들어가면 보면은 본문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서 생활할 때는 약간 이게 그렇진 않아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약간 항의를 시켜야 된다 할까요? 그 이전에는 그럼 그냥 법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이게 없다라는 그 말 들으면? 그때는 머리로 많이 이해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정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랑 책이랑 그런 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언제 그런 전환이 됐죠? 언제 그렇게 충주 또 모임 끝나고 났어요. 청주 모임? 8월 말인가요? 8월 그 집중 공부요?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렇게 참여하고 돌아가서 변화가 있었네요.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그때 왜 가족분이랑 같이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에 어떤 걸리는 건 없어요? 따님이나 뭐. 딸도 이제 자기 나가고 저는 저대로 사는데 걸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편해지고 딸도 편안하고. 그 이전엔 되게 두려워하셨잖아요. 따로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울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한 서너 달 되다 보니까 제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결심을 했죠. 이들은 안 된다. 딸하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둘이 있는 분위기하고 저 혼자 있는 분위기가 틀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전에는 계속 같이 살아서 못 느꼈었는데. 같이 살아서 즐겁고. 지금은 그럼 어떠세요? 혼자 지내신? 이전에는 신경을 썼나 봐요. 이전에는 오히려 헤어질까봐 걱정 많으셨잖아요. 따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오히려 공기가 달라졌고, 이 정도로. 처음 맡아본 공기예요? 이전에는 안 맡아봤어요. 맡아봤죠.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다 살만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현실은 사실 막 변하는데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는 어떤 내가 되게 익숙하고 마음을 두는 그 분위기나 상황을 막 유지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그런 기간도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진짜 법의 눈으로 보면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데 뭐 그게 관계 문제든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의 상황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익숙해 있을 때는 그 익숙한데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 집착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법은 또 그게 아니니까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괴리가 우리의 번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럼 법답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잡을 게 없다라는 깨달음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행해지면은 갈등이 없겠죠. 그리고 그 변화, 어떤 이 모양에 머물러 있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은 게 이 우리가 모양으로 드러난 세계가 머물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 분별로서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의 세상이다, 환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본래 머물 만한 어떤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나타나든 사라지든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드러나는데 분별하면 다 있는데 근데 그게 분별 의식이란 말이에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의식.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밟지 않으면 자꾸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분별 집착심이죠. 근데 법은 원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착각인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득 삶에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 분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별로 드러나는 게 딱 목격이 돼요. 각이 된다, 깨달아진다 이거죠.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다른 공부한 사람의 어떤 경계가 아니라 이게 나의 경계구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깨달아야지 우리가 놓기 쉽겠죠.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없어. 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뭐 되게 대단한 보물처럼 여기는 거를 못 놓는단 말이에요. 더 잡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이솝우화의 태양과 바람인가? 그런 비유가 있는데 나 그러면은 더 옷깃을 여미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실상을 깨닫게 되면 아, 이거는 잡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깨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달으면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깨달았는데 이게 행해지지 않아요 하는 건 뭔가가 이게 뭔가가 조화롭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깨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깨달아서 진짜 그러한 거를 깨달은 거를 자기 살림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들은 거 그러니까 들은 말도 한 번 들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년을 들어보세요. 이게 자기 건 줄 알거든. 근데 깨치지 못하면 그거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버젓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은 저절로 놓아지는데 그래서 수행은 뭐냐면 자꾸 놓아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법문도 자꾸 듣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법의 요체를 듣고 그게 뭐 어떤 책을 보고 막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도 듣다 보니까 딱 그 법의 요체가 뭔지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삶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돼. 그게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도 들어야 되지만 법의 요체가 뭔지 그러니까 정견도 있어야 되죠. 그게 무슨 책을 봐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법을 보는 눈이. 근데 그게 자기 삶과 딱 이렇게 이게 딱 그 결부가 될 때, 연결이 될 때, 이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살림살이다.
시작도 끝도 다 자기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치는 것이 자기 등력처인 거고 그게 다다. 우리가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그게 진짜 우리의 공부의 어떤 진면목인 거고, 뭐 그냥 법문 듣는 게 마냥 듣기만 하는 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들으면 그러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변화가 같이 연결됐느냐가 이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른 가르침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 봐야지. 자기 분별을 봐야죠. 깨어나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뭐 공부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뭐 그냥 뭐 지지부진한 것 같다가도 그 힘이 이렇게 농축이 돼서 어느 순간 탁 깨어나고, 이게 이 과정이 반복이고, 그렇게 깨어나면 저절로 장애가 사라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은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의미 있게 듣질 않아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랬어요. 저는 그런 거 의미 있게 듣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있구나라는 그 정도의 신호인 거지.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결 가벼워지고 쉬워진 거를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딱 자기 현실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안목이 밝아지면 그렇게 사는 줄 알거든. 이거는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더 공부에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안목이 열리는 요거 하나에 타겟을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뭐 예전에는 뭐 자식한테 묶였는데 지금은 풀렸어요.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돼요. 자꾸 그거 돌아보지 않아도. 그런 생활에서의 그런 건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또다시 뭐랄까, 내가 없는 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법문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 내가 없는 도리는 상당히 익숙한 말이야. 누군가가 열심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딱 하고 쳐줘야 돼요. 내가 없는 도리도 망상이에요. 내가 없는 도리라는 그런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서 조금 더 안목이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없고 내가 없는 도리만 있어. 그게 가장 큰 장애라는 걸 모르거든. 그게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도리 있으면 그거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듣고 대충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이렇게 되게 이 개합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간과하는 망념들이 있거든. 그거 다 깨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궁극은 우리가 법상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없는 도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없다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거 생각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바른,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거죠. 되게 이치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어느 누군가가 되게 습관적으로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 말을 써.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 도리가 있는 줄 알아버리는 거야. 그것도 망상이거든. 그럴 때는 보고 얼른 봐야 된다는 소리죠. 망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봐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아주 부족한 단계죠. 봐야 된다? 그럼 그 말 일어날 때마다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전화는 아니고 어느 순간 자기가 깨쳐야죠. 내가 없는 도리?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 따로 있는 그게 가르침 이치가 뭐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주구장창 자기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이나 지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걸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 의지하는 거나 그건 내가 없는 도리에 의지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 망상이지. 그래서 그 임재어록이 그러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뭐 부모도 죽이고 뭐 대역죄인이 돼야 된다. 응? 5가지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의 부처, 자기 마음의 뭐 법, 자기 마음의 부모, 자기 마음의 자식, 자기 마음의 가장 세상에서 최고인 것들 그거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 다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이게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저기 부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죽여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불교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사실은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자기 마음의 부처님이고 마음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마음의 분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 어디 따로 있게 자기가 분별해서 그게 있다고 믿어야지 있는 거지. 아주 단순해요. 그거를 아주 단순하고 이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이 생각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찰나찰나의 생각에 빠져드는 줄을 모를 뿐인 거죠. 여기 자식 이제 넘어갔으면 자식도 망상인 거 아시? 그러면 이제 마음 뭐 내가 없는 도리도 망상이죠. 그걸 봐야지. 내가 없는 도리나 뭐 자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철저해져야 된다. 그 자기의 조금 요만한 여지 생각도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체험을 하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도리와 이치와 그 존재들이 다 마음의 분별이었다는 걸 철저하게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편의 말을 한 이유도 스스로 알게 되죠.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방편 삼아 했지만 그런 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도리가 만약에 내가 없는 도리, 응? 그럼 아직 없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나 어떤 노력을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 도리를 깨치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추어서 보면 갈 데가 있다 했어요? 없잖아요. 그거 다 망상이라 했죠. 근데 왜 자기는 또 깨달아야 된대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말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 그거 자기만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공부한다는 게 그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생각을 내가 분명히 돌아보지 말고 생각을 자기 생각은 다 망상이니까 자기 공부라는 게 다 망상이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면 마음이 없는 도리? 이것도 참 내 생각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 지점에서 얼마나 공부가 이렇게 이게 밀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봐주면 안 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예외 없어. 그래서 이제 아직 덜 떠났어요. 보살님. 이제 공부도 떠나야 돼. 공부도 생각이야. 뭐 부처님이니 뭐 과거에 뭐 이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게 다 자기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가 될 거라는 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거든. 이것처럼 이게 우리가 단호하다 하잖아요. 이 공부가 단호하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사들이 괜히 당당하겠어요? 선사들이 괜히 나도 우리 보통 우리 어록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회상에서 공부가 된 사람 되게 단호한, 특히
특히나 공부에 있어서 단호한 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은 단호한 사람 아니에요. 법을 얘기할 때 단호해지는 거지. 저 엄청 단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법을 말할 때는 지금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봐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 그거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칠 수 있느냐, 철저하게 깨어날 수 있느냐가,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고, 그걸 세어나간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만약에 풍선이 있다고 칩시다. 물을 넣으면 바늘구멍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게 그냥 터져버리죠. 물이 다 새버리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누수거든. 근데 그게 루잖아요. 흘러내린 거. 근데 무루법이라고 써. 그 바늘구멍만한 루, 새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는 게, 그게 생각으로 새는 거거든. 어떤 거, 내가 아직 사는 데는 좀 편안해졌는데, 마음이 없는 도리는 나는 깨치지 못한 것 같아. 그거를 깨쳐야 돼. 이게 새는 거라니까. 근데 몰라요. 몰라. 늘 뭔가 누군가가 내가 믿고 의지했고 따랐던 사람이 늘 하던 얘기라서 그런 도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그 말에, 그 권위에, 자기 투사에. 거기다 얼마나 그거 하기 좋아요. 자기 투사도 있어. 막 그런, 나는 그걸 얻어야 돼 하면서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겨우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 삼박자가 딱 맞아버리면 평생 자기 그거 뭐라고 하죠? 허공에 말뚝 박는 일이다. 평생 족쇄가 된다고, 그게. 근데 허공에 말뚝 박는, 허공이라는 게 별로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혼자 그게 있다고 착각해서 말뚝 박는 건데, 남들이 보면 눈 밝은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하겠죠. 제정신이 아니라 하겠죠.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안 된다고, 그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록이나 이런 공안에서 계속 부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도리를 깨쳐야 되겠다. 이거 부수는 거예요. 법상. 그것도 없다니까. 생각 아니냐고. 보살님 어젯밤에 깊은 잠에서 그 생각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없는 도리는 깨치지 못한 것 같아. 좋은 밥 드시면서 그 생각 했죠. 의식이 활동하면서 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지 있는 거, 의식이 활동해야지 있는 거는 그거 볼 것도 없다. 그 의미가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그 시간 낭비라. 그게 이 공부는 그런 논리적인 해석이나 인과적인 어떤 설명이 절대 필요 없다니까. 망상인 줄 알면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리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해봐요. 그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야.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거, 논리적인 사고에 쩔어 있거든. 익숙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너무 기쁜 거야. 뭔가가 막 분명하게 잡히는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고, 막 의기양양하고, 근데 다음날 딱 돌아보면 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가 맨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왔다 갔다 해. 어제도 잠들었고, 오늘도 잠들었지. 공부는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이치가 분명할 때도 잠들었던 거고 모르겠는데 할 때도 잠들었던 거야. 다 경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절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분별로서 말할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자기가 공부를 삼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볼 거 아무것도 없다. 갈 데도 아무 데도 없다. 그걸 철저하게 깨쳐야 되고, 그걸 깨치려면 그게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내가 마음 없는 도리, 뭐 내가 없는 도리를 그리고 있구나, 요거를 깨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켜서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이 자기 분별을 보지 못하면 절대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거를 뭐라고 통찰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세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거를 뭔가 돌이킨다 하잖아요. 회광반조한다. 이 자기를 돌이키는, 자기 마음의 분별을 돌이켜 볼 줄 아는, 그것도 일종의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밖으로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보려는 어떤 그런 자기 반성적인 그런 마인드가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의 분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망상임을 보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죠. 근데 자기 행동에 대한 성찰이나 판단이 아니라 이것도 분별이구나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조라고 해. 회광 반조, 그러니까 비추어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추는 거지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취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동을 취사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세간에서의 그 자기 관조나 반성적인 그런 거는 행동을 보는 거지. 이 행동은 그때 맞았고 이때는 맞지 않았어. 이때는 내가 실수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망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의 되게 중요한 점이다. 그러니까 자꾸 모양 따라서 막 밖으로 추구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해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에너지는 많지, 어떻게 조금 안 것 같고, 어떻게 하고 싶고, 또 그런 거에 좀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도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나아가야지, 결국은 내가 대상으로 삼아서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쳐야 자기도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으로 삼아서 의미 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자기가 그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깨치지 못하면 대상도 성성하고 나 자신도 그만큼 성성한 거죠.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면, 따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다면 아직 이제 그 이원성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아주 더 봐야 돼요. 이제는 자식도 망상임을 봤으면 법이라는 것도 이거 한 생각이구나. 더 이렇게 정밀하게 보세요. 네.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빠빠지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거기서 신이란 말 썼는데, 신이 언젠가는 다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말이 늘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이제 선생님 유튜브 법문 듣는 와중에 이제 어쩐지 모르겠는데 문득 나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네. 내 이 생각만 없으면 아름다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나서 되게 기분이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서울 소모임에 요원보살님이 이제 영구렘이다. 자기는 지금 계속.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에 또 꽂힌 거예요. 난 영구렘이 아닌데. 영구렘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또 꽂혀. 그래서 한동안 좋았다가 완전히 도루묵된 느낌? 다시 또 이걸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더 나빠진 거는 이미 이걸 놓으면 되는구나. 이 답을 알아버렸는데 영그램 이 생각 놓으면 되는구나. 답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연그램이 안 내려나가요? 이 생각이 안 내려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좀비 같은 느낌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그 한라산 백록담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여기 가본 사람 있으세요? 꼭대기 가보신 분? 세 분만 한번. 우리 보살님은 어땠어요? 거기 가보시니까. 맨 꼭대기에 갔을 예. 때 백록담 예, 예. 그냥 상상하고 갔는데 물도 너무 없었고 해서 그게 뭐지 하고 좀 약간 허망한 느낌. 예. 그다음에 우리 보살님은 어땠어요? 가보셨어요? 예, 어땠어요? 마찬가지. 아, 상상하고 달라서.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어. 예. 저는 이제 한 30년 전에 가서 갔긴 했는데 어.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상한 거는 막 백록담 막 이러니까 너무 응. 크게 응. 가지고 있다가 가니까 힘들게 올라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근데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게 올라간 그것 때문에 좀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고. 또 한 분 올라가신 분 없으세요? 물이 없는 네.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물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보살님은 이 세 분의 평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어떤 평을 평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감상이 어느 감상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조금 더 내 느끼기에 가까운 것들 없어요. 없어요? 뭐 어때서? 나는 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약간 뿌듯함. 그 백록담은 없네 거기에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 네 분 중에 마음에 든 어떤 나랑 조금 공감이 간다라고 얘기한 분 없어요? 다 달라요? 저는 백록담은 아니고 응. 한라산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힘들게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너무도 개성이 강하셔가지고 다 자기만의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거사님처럼 뭐 물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거야, 이 사람의 말을 취하는 거예요. 영그램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그램이다라는 게 공감이 안 가. 그 말이. 특히나 그런 거는 좀 옛날에 막 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법문에 익숙한 사람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램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공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무슨 영그램이야. 그런 되게 그 공감이 안 되는 표현을 해. 그런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도 아니고 영그램도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의 기대보다 많다, 자기 상상보다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인 거죠. 내 기대보다 많았다, 내 기대보다 적었다, 아니면은 난 그런 거 관심 없었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갔는데 뿌듯하더라,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뿌듯하더라, 이것만 잡고 내가 공부를 해내다, 근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님도 공부가 되면 비슷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뭐가 중요하냐, 백록담에 가는 게 중요해,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가지각색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가본 사람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감상을. 거기에 물이 많을 거야. 아니, 나도 올라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그게 영그램이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 잡을 이유가 없죠. 내 경험이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진심으로 깨달아서 표현한 거야. 체험해서 우러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법에 대한 표현은요, 여러분, 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면 자신만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언어로.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말고.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뭐 색즉시공이다, 뭐 공즉시색이다, 뭐 불이법이다, 뭐 저기 영그램이다, 뭐 공이다, 이거 다 이게 정해진 말이 아니고 그게 어떤 그런 거에 맞는 어떤 다른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0g이 됐든 뭐 공이 됐든 아니면 물이 많든 물이 적든 뿌듯하든 그렇지 않든 해도 망상이잖아. 생각이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망상에 망상을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똑같아. 마음이 없는 돌이나 0g이나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도리는 아니고 0g은 또 돼 여기는. 저는 그래서 되게 가르치기 쉬워요. 입만 열면 다 망상이니까. 뭐라고 하면 망상이니까 따로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추구하고 매여 있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안목이 밝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공부를 깨쳐야, 그러니까 공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없는 도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망상인 것 같아. 근데 0g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이 안목이 열리면 다 포섭되기도 하고 다 버릴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안목이 안 열리니까 이 말에는 걸리고 이 말에는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걸리고 이 말에는 안 걸리고가 아니라 이 말은 이해됐고 이 말은 이해 안 됐고 이거예요. 근데 이해의 공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때의 공부는 뭐냐?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와 우리가 진짜 마음 공부를 실천적으로 자기 삶에서 이 공부가 녹아내는 거는 아주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문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법문은 되게 대대손손 많이 전해진 게 있잖아요. 막 어려운 말도 막 지금의 언어로 막 번역해가지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그걸 깨쳐가지고 막 법문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요 안목이 밝은 자리에서 얘기한 사람만 남아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책도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알아. 막 뒤죽박죽이고 뭐 저는 사실 빠빠지 안 좋아합니다. 그 뭔가 판타지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분의 공부가 어떤지는 난 몰라요. 근데 뭔가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 안 좋아. 내가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어느 초창기에 이 길로 들어서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자기 공부가 완전히 정밀하게 들어가는 데는 좀 그게 좋은 그 안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꼭 뭔가가 있거든요. 뭐 뭔가가 하나가 뭐 순수 의식이니 뭐 어떤 그런 형태의 뭐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판타지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깨주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접해야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를 들고 공부하면서 졸업하려고 하지 말라고. 시작일 뿐이니까.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1학년 교과서가 어려우면 공부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렇게 결국 우리가 그 교과서가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필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의 내 공부가 깊어지는데 그거에 좀 한계가 느껴지고 그러면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공부할 때 좀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은 좀 위로가 되긴 해요. 막 좋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막 처절한 느낌도 들고 되게 이 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게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힘은 아직
없는데 그럴 때 잠시 잠깐 그 법화경의 그 화성의 비유처럼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보지 거기에 머물면은 이제 공부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 과정 중에 거기에서 한계가 되는 건 뭐냐? 어떤 식의 이름 지어가지고 마음에 새길 만한 어떤 여지를 남기는 그런 것들, 그거는 공부가 아직 철저하지 않은 거고, 그 중에 그 같은 버전이 뭐 아까는 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이제 영그램인 거예요. 그거를 취한 거죠. 영그램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 제가 얘기한 거였죠. 그 말에 공감은 돼. 아, 나라는 게 없구나. 근데 말은요, 그래서 자꾸 쳐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말을 딱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이라 싶으면 돌아보지도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그 말에서 한번 극복이 되면 수많은 그 표현에서도 확 극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잡고 있어서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걸 계기로 뭔가 유사한 표현이나 법상에서 확 깨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잡고 있어서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도 없고, 단지 뭔가 잡고 있는 게 있고 추구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시라.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뭐가 됐든. 세간, 출세간 다 해당이 돼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깨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를 봐야 돼요.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상태를 공부의 어떤 궁극으로 삼기 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될 만한 그거를 궁극으로 삼기 쉬워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 길들여진 대로의 투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 그런 상태 편안함도 놓아버리시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영그램과 같은 그런 존재로의 어떤 도약이나 이런 것도 다 망상이다. 생각이죠. 생각이죠. 네, 똑같아요. 네. 저번에 8월 갔다 오고 청주에 갔다 오고 나서요. 저를 한번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그 법문을 이해하면서 자꾸 많이 듣다 보니까 저 자신이 참 많이 조작하고 공부하고, 선생님이 말씀했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참 자신 있게 했는지.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고, 뭔가 그러고 나서부터 뭐라 그럴까, 좀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기운도 없고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방향성도 잃었고, 내가 뭐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 그냥 요 순간에 됐으니까 항상 이 삶하고 이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일어나는 일, 거기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순간만 하고, 뭐 가거나 미래하고 올라올 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현실에 그냥 생활만 일어나는 것만 좀 많이 충실하려고 하려고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그때 지금 멘붕 같아요. 지금.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아니요, 안 다녔어요. 그 이전에 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MBC 비폭력이나 상담 그 동화책하고 심리 테라피, 그거 이제 조금 심리 테라피, 약간 그런 거 이제 동화책 갖고 끄집어내서 그 절에서 뭐 수행하거나 그러시진 전혀 안 하셨고요.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상담 심리 하면서 그 안에 절이 3년 다니면서 반은 심리를 하고 반은
불교 기초 기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육바사나나 뭐 이런 거 유식이나 이런 게 좀 과목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 3년 과정에서 그거 하나씩은 받았어요. 그거 하면서 명상도 조금 한 몇 개월 정도 좀 하고 이론도 배우고 명상도 하시고 근데 그 당시 상담도 하고. 예, 했는데 그 당시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인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네, 그렇죠. 절에도 다니고 기초 교리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고 명상 조금 했죠. 명상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담 심리도 하고 조금씩은 했죠.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해한 거를 예, 어떤 식의 뭐 명상이라는 건 관조하 어떤 그렇죠. 자세가 있는 거고 심리는 자꾸 그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모양을 그렇죠. 보는 많이 거거든요.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심리적인 접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다루는 거예요. 심리도.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을 보는 게 본다 하죠. 뭐 마음은 본다, 견하지. 이거는 마음을 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래 마음을 견한다 하지. 성품 성자를 쳐서 우리 견성 그러면은 이 공부는 모양 없는 마음을 그냥 본다는 게 견하고 조하고 그게 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심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하고 예. 판단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닌 것처럼 하면서 조작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을 자꾸 조작하고 판단하고 의미 부여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뭐 3000배도 안 하고 뭐 그 잠도 안 자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어떤 마음의 습관이 없겠다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안 하면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서는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기도 어려워 스스로가. 왜냐하면 분주하게 앉아있고 왔다 갔다 절에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왜 그렇게 찾느냐고 누가 얘기해 줄 사람도 있거든. 근데 입 꼭 다물고 가만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꺼내봐야 그것도 안목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꺼내봐야 속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드러나겠죠. 근데 이렇게 통제력이 강하면 마음에서 자꾸 통제하는 게 강하면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하는 자기 식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살님과 같은 처지라면 저는 그냥 지금 단계에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질문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럽니다. 그냥 뭘 물어볼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뭐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 눈에는 보이죠. 이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꾸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패턴, 자기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게 깨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조작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계속 그렇잖아. 선생님한테 깨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청주 모임에 와서 간 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잘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버릇은 되게 강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너무 이게 당연하다는 힘이 있는데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물어보면 자꾸 깨. 그냥 막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 공부를 꺼내놓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되게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걸 아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공부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조작하고 있는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근데 나는 너무 조작했던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찾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약이 되는 말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거든. 그럼 그거를 저는 안 한다고 한다는 것도 그게 또 반대쪽에 그거를 또 잡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보세요. 안 하는 거에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노력이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응. 거죠. 예. 안 하는 건 그냥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안 하는 거를 힘써서 애쓰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수용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본인이 지금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예, 실토를 예, 하는데 예, 예. 제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면서 뒤에 말이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야. 이게 상당히 이게 정교한 작업이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이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절묘한 그 라인을 타야 되거든.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하지만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요거를 멈추세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있는 게 이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하는 노력을 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의 부정이지 딴 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문이 그래서 이렇게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게 그게 우리의 심리 패턴이 그래서 그래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 있는 게 아니면 되는 건데 우리는 없어라고 딱 여기다가 포인트를 둔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불자 많이 써요. 뭐 부중불감, 부증불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아듣냐? 늘어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 근데 그게 늘어남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그것도 아니고 감소한다는 것도 분별이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거를 찾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이 다하는 게 그 불심인 것이지 불심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불심이 따로 있어서 그 불심을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 따로 있어서 얻는 게 아니. 우리 그런 구조를 추구하잖아요. 중생심을 버리고 불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해가 중생심이 끝나는 것이
불심이지 불심을 따로 얻는 게 아니다. 그 말 알아듣기도 사실 그게 자기가 공부가 돼봐야 알아. 우리는 뭐냐 여기를 떠나서 자꾸 천국을 갈라 그래. 천국 없다니까. 천국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지. 거기 왜 망상세계라면 그 천국에 가려고 얼마나 이 사람은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그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다 죄책감이 많아. 내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는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더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야. 완전 환상에 환상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천국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뭐가 여기서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가 분명하지도 않고 이게 괴로워. 보니까 이게 생각에 다 걸려서 스스로 있지도 않은 거를 있다고 여겨서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추구심이 끝나면 그러니까 끝난다는 건 어디 갈 데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이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냥 이 마음 하면 또 이 마음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보자고요. 천국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죠. 깨달음의 어떤 세계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국토라고 합시다. 천국을. 불국토도 한 생각이죠. 천국도 한 생각이죠. 그럼 망상이네? 뭐 어디 갈 데도 없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고 했던 게 내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있지도 않은 거. 그럼 어떤 잘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 여기가 다야 이런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가 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가 다야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지.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바른 안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가야 돼 하는 것도 한 생각이구나. 이게 여기가 다야 하는 것도 한 생각이구나. 여기 생각이잖아.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추구심이 멈춰지면 때가 되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진짜 이게 부족함 없이 다 꽉 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걸 못 봤구나. 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상정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법을 보는 눈을 가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천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천국이 여기 있는데 자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만의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불국토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만의 상상 속의 불국토는 진짜 불국토가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그런 면에서 눈앞에 현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말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봐야 돼. 그것도 말이다. 눈앞을 봐야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마음을 주할 데가 없어요. 주할 때가. 주할 때는 다 대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망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인 줄 알면은 그냥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패턴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만 보고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그건 다 망상이니까. 생각이나 어떤 상태, 뭐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 다
어떤 지식, 이해 이게 다 한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인 줄 알면은 주하지 마세요.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보살님 같은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또 지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되는. 단지 추구하는 거를 멈췄을 뿐인데. 근데 막 열심히 뭔가를 했던 사람은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애써서. 그러니까 그게 막 근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못 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항상 인간의 언어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거를 법문 듣다 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분별심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거기 좀 쉬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도 생각이네요. 이게 보인다. 또 하다 보면은 더 미세하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면 마음 없는 돌이라는 것도 생각이 해요. 이렇게 보인다고. 마음이 이렇게 추구심이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 점점 내가 하는 게 쉬워지면 점점 잘 보입니다. 하는 게 많아지면 안 보여요.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하면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쉬워지다 보면 가만히 그냥 있을 뿐인데 잘 보여요. 자기 분별이. 그래서 정해가 같이 간다. 깨달으면 더 잡을 게 없구나 하면 더 쉬워지겠죠. 그래도 예전엔 다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있는 게 아니구나 알아졌죠. 그동안에 뭐 한 거 있어요? 없죠? 그냥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법문 들은 거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말 하나 알아들으려고 하고 안 되면 자꾸 묻고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공부가 이런 거라니까요. 이 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아직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 근데 그냥 단지 깨어났을 뿐인데 훨씬 가벼워져. 그리고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막 영그램이 아니라 영그램이란 말도 필요 없는 그런 게 돼요. 그냥 망상에서 깨어났을 뿐인데 계속 그렇게 이 감을 놓지 말고 계속 뭔가 계속 어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왜 어떤 큰 바위가 물에 탁 던져지면은 그냥 어느 것도 잡지 않으면 계속 뭔가 들어가는 심해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어느 순간 탁 바닥을 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탁 한눈에 보이죠. 뭐가 보이냐. 그동안에 자꾸 법을 본 게 아니라 망상을 보면서 그거를 있다고 여기서 추구했었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자기 실수가 보이죠. 자꾸 새어나가서 내 안목이 열리지 않았었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법을 본다? 뭐 법이라는 게 있어서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갇혔던 감옥의 정체를 보는 거지. 그래서 뭐가 감옥인지 알면은 안 갇히죠, 이제. 몰랐으니까 갇혔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